자, 우리가 등식에 대해서 맨 처음에 배웠을 때 등식은 뭐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 하죠? 등호가 같다른 기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해요. 그 등식의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를 좌변, 우변이라고 말을 하고 좌변이나 우변에는 식이 있어야 돼요. 식이 뭐냐면 그냥 사칙 연산으로 이루어진 수의 문장이에요. 뭐 2 곱하기 3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2 뭐 이런 거 그런 게 식이야. 근데 그 식과 식을 등호로 연결한 걸 전체적으로 등식이라 한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만약에 같은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에 따라서 등식이 분류가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x 플러스 3인데 여기도 x 플러스 3이야. 그러면 그 식을 무슨 식이라 하죠 우리가? 방등식이라고 하고. 여기는 x 플러스 3이라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5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는 뭐야? 방정식을 방정식이라 했어요. 그럼 방등식과 방정식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아까 금방 말했듯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여기에는 x는 미지수예요. 미지수는 하나의 수가 아니라 아무 수나 집어넣을 수 있는 방이에요. 근데 요 방이나 요 방이랑 같은 방이야. 그래서 넣을 때 같이 넣어야 돼. 여기 1 넣으면 여기도 같이 1 넣는 거야. 근데 뭘 넣어도 좌쪽에 있는 계산한 값이랑 우쪽에 있는 계산한 값이 어떨까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해요. 상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는 해가 모든 수가 나와요. 뭘 넣어도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해? 라고 묻지 않는단 말인 거야. 항상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런 항등식 문제는 항상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 식은 항등식이다 하고 줘.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등호가. 항등식이라는 소리지. 그러려면 얘 어떻게 생겼어? 하고 이 식의 모양을 물어. 뭐 예를 들자면 우변에 1차항이 개수가 뭔지, 뭐 좌변의 상수항이 뭔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좌쪽과 우쪽이 같은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개수나 상수항을 찾아내는 거예요. 빨리 앉아. 자, 그러면 방정식은 뭐예요? 좌쪽에 있는 식과 우쪽에 있는 식이 달라요. 달라서 미지수에 뭘 넣을 때마다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1 넣으면 성립해 안 해? 1 넣으면 4는 5이다. 4랑 5랑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2를 넣으면 2는 5이다.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그런 걸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방정식은 뭘 하겠노? 뭘 넣어야 성립해? 라고 물어보기 딱 좋잖아. 그래서 그 x는 니네가 2를 넣으면 성립한다 라고 했잖아. 그럼 그 2가 x 값이 아니라 x는 값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x는 그냥 말 그대로 방이어서 2를 넣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2는 뭔데? x 값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해 또는 근이라고 표현해. 이 방정식에는 x에 2를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해. 그럼 2가 아닌 다른 수는 넣으면 안 돼? 아니, 넣어도 돼. 그걸 넣었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뿐인 거야. 그러면 딱 여기서 나왔을 때 일단 등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분을 하시고요. 항등식의 문제는 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본다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등호를 기점으로 여기랑 여기가 식이 똑같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근데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의 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뭘 넣었을 때 참이 되는지 물어보기 좋다. 한마디로 해나 근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방정식을 풀어라는 소리는 해 또는 근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배운 방정식이 누가 있어요? 1차 방정식이죠. 그럼 1차 방정식 이름이 방정식만 있는 앞에 수식어가 1차가 붙었잖아. 그럼 뭐란 말이냐면 최고차가 1차인 방정식이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뭐 일단 저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했다 치면 여기는 1차항이 살아있고 상수항은 여기서 A나 B는 숫자입니다.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X만 변수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서 A는 0이 아니어야 돼. 1차항이 살아있어야 돼. 상수항은 어때야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1차항만 살아있으면 어쨌든 1차 방정식이야. 등호도 있으니까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최고차가 2차가 살아있는 방정식이야. 그게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해는 니네가 어떻게 풀었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등호가 있는 식은 성질이 있어요. 4가지 성질. 뭐가 있어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 근데 나눌 땐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여전히 등호는 성립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3x 플러스 6은 0이다라는 자, 얘 몇 차예요? 3x가 3 곱하기 x죠? 맞죠? 항이 뭐예요? 수나 문자의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식을 항이래요. 그러면 그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한 덩어리로 봐요. 그걸 항이라 그래요. 그럼 항과 항을 구분할 때는 뭘로 연결돼 있어? 항과 항 사이는 더하기로 연결돼 있죠. 항과 항이 한 개 이상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 그래요. 한 개 이상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항과 항은 아니 항과 항 사이 또 곱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항이 하나가 되는 거야. 또 곱하기니까. 근데 항과 항이 구분이 되려면 더하기로 구분하는 거야. 니네 왜 초등학교 때 사칙 연산할 때 어떻게 했는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하고 더하기 안 됐지? 그게 뭐냐면 곱하기 나누기가 같이 연결돼 있을 때 한 덩어리로 본단 말인 거야. 항의 개념이야. 그러고 이제 더하기 빼기를 생각해 주겠단 말인 거야.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를 구하기 위해서 난 정리를 할 거야. 이게 성립하면 뭐 양변에 6을 빼도 성립하겠지. 내가 왜 그렇게 해주냐면 난 여기에 x만 남기고 싶어. x에는 3이 곱해져 있고 6이 더해져 있잖아.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거꾸로 6을 빼주고 다시 3을 나눠주면 x만 남게 돼. 그래서 6 뺄 때 같이 빼주고 3 나눌 때 같이 양쪽 변에 같이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등식을 가지고 요 등식을 만들어냈고 요 등식을 가지고 요 등식을 만들어냈어요. 얘가 되면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되면 얘가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x에 뭘 넣어야 등호가 성립하는지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성립한 게 바로 보이는데 여기까지만 정리했을 뿐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x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정리해두면 해가 마이너스 2인 게 바로 보이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하긴 하지만 진짜 x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x는 방이야, 수가 아니야. 수 하나의 수가 아니고 수를 넣을 수 있는 방이야. 마이너스 2라는 수를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게 바로 보인다 이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자수가 제일 높은 게 1차인 식이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1차 방정식은 해가 무조건 몇 개 나와요? 무조건 한 개 나와요. 무조건 한 개의 해가 나와요. 그러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는 그럼 1차 방정식 아니었어? 오케이, 1차 방정식 아니었어. 왜? 1차항 사라지는 형태였다. 1차항이 사라져서 0x는 하고 뭐 3 이래. 사실은 이거는 0x라고 안 하고 그냥 0이라고 바로 표기해버려서 3x가 있고 여기 3x 있으면 넘겨가지고 3x 빼기 3x는 0이니까 0x라고 안 쓰잖아. 근데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0x라 쓴 거야. 여기에는 해가 어때요? 없죠? 왜? 뭘 넣어도 3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요? 1차항을 쓰는 거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건 특수한 형태의 해가 나오는 건데 그 애들은 사실 1차 방정식은 아니었어. 1차항이 사라져야 돼.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뭐냐면 이렇게 정리가 돼. 0x는 0. 한마디로 그 항등식 모양이야. 얘 넘어가면 0x 되지. 얘 넘어가면 0 되지. 그 형태예요. 항등식이어야 해가 뭐다? 사실 무수히 많다보다 더 정확한 말은 모든 수다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1차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을 빨리 하자. 그러면 1차 방정식 다음으로 나오는 방정식이 2학년 1학기 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나와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예를 들면 x도 있고 y도 있고 상수항도 있어. 상수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미지수는 꼭 2개는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한번 말했는데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그러니까 미지수 2개는 있어야 돼. 최고차가 1차여야 되고. 그러고 방정식이니까 등호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우리가 방정식은 해를 내긴 했다 이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해를 어떻게 논할까? 아, 얘는 방이 2개가 있어. 다른 방이야. 중요한 건. 그래서 순서상으로 해를 표기를 해. x방에 넣으래, y방에 넣으래. 같이 표기를 해줘. 그러면 x에 뭘 넣었을 때 내가 만약에 x에 0을 넣잖아? 그럼 y는 뭐? 2에다가는 2분의 5를 곱해야 5가 되잖아요. 여기가 0이 됐으니까 이미. 그래야 5는 5에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x에 1을 지정하면 여기 3이 되죠? 여기도 1을 넣어야 5가 되죠? 맞아요. 그럼 내가 x에 뭘 지정할 때마다 y 값이 항상 나와요, 안 나요? 내가 x에 마이너스 1을 지정했어? 그럼 내가 여기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 8만 되면 돼. y가 뭐가 되면 돼? 4가 되면 돼. 이런 식으로 x를 내가 지정할 때마다 y 값이 항상 하나씩 나와주죠. 그것도 딱 하나씩 나와주잖아.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y가 4도 되고 5도 되는 게 안 돼요, 지금. 그런 관계를 우리가 나중에는
x랑 y가 서로 함수 관계다라고 표현을 해요. 놀라지 마라. 잡겠나? 네. 자, 다시 x랑 y에 각자 넣을 건데 x에 내가 뭔가 하나를 넣을 때마다 내가 지정하는 건 아무거나 지정해도 돼. 분수를 지정해도 되고 음수를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어도 돼. 넣을 때마다 y가 항상 나오잖아. 맞잖아. 그것도 하나씩 나오잖아. 그러면 그런 x랑 y를 서로 무슨 관계다 한다고요? 함수 관계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 걸 함수 관계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얘도 함수 관계가 되는 x, y겠지. 항상 우리는 둘의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너네가 배웠던 관계가 뭐가 있었나?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가 뭐였어요? y가 x 곱하기 수로 지정되면 그게 정비례 관계였지. 정비례 설명을 하자면 x가 1배, 2배, 3배, 4배 커질 때 y도 같이 1배, 2배, 3배, 4배 커지는 x와 y의 관계. 그게 정비례 관계였어요. 그거는 관계식이 어땠노? x의 수를 곱한 게 y가 되는 그런 관계식을 가졌대. 반비례 관계는 어땠어요? x분의 수가 y가 되는 관계. 그걸 반비례 관계로 했어요. x랑 y가 서로 반비례 관계. 근데 금방 내가 말한 거는 그냥 함수 관계. 함수 관계의 뜻은 뭐라고? 내가 x를 아무거나 하나를 지정할 때마다 y 값이 오직 하나만 결정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함수가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엄연히 말하자면 얘는 1차 함수예요. 함수 중에서도 1차 함수. 얘도 지금 봐봐. 1차 방정식. 얘는 미지수가 2개 있는 방정식. 방정식 앞에 수식어가 계속 달라질 거거든. 얘는 이제 1차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1차 함수냐면 y는이라 정리를 하게 되면 3x 넘어가고 5는 그대로 있었고 여기 2y는 양변에 2로 나누면 여기도 2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되지? y는 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y는 하고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x에 대한 1차식으로 y가 결정이 되죠. 그런 거를 x랑 y가 무슨 관계다? 1차 함수 관계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럼 함수는 애초에 처음에 뭐부터 시작이냐면 방정식에서부터 시작해요. 등호가 있는 식이요. 좌변과 우변 식이 다른 등호가 있는 식인데 x에 뭔가를 지정할 때마다 y 값이 하나씩 나오는 함수 관계까지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요 헤드를 좌표 평면상에 요 하나하나가 점 하나하나가 되죠. 점을 하나하나 찍어보잖아. 이 무수히 많은 헤드를 찍으면 직선이 된다는 것도 나중에 알아냈어요. 그래서 1차 함수의 헤드는 그걸 그래프라 하거든. 얘를 만족하는 해를 찍어서 그림으로 나타낸 걸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프 모양이 직선의 모양을 띠는 그래프가 돼요. 1차 함수는. 여기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함수는 방정식에서부터 거슬러 내려가서 그 방정식에서부터 연결이 된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무수히 많은 해들을 그래프상에 찍어본다면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까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자 뭐다? 1차 함수이다. 까지 이해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얘는 뭐라고 했지 아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은 뭔데? 연립 방정식은 이런 기호가 중괄호. 자, 이런 식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개를 줘. 뭐 x 플러스 2y는 6 이런 식으로. 그럼 이의 뜻이 연립이란 뜻인데 연립은 뭔데? 연립의 뜻은 얘의 해도 되면서 동시에 얘까지 해가 되는 애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의 해도 되면서 얘도 되는 공통해를 구하는 게 연립 방정식이야. 그럼 연립 부등식은 뭐냐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부등식 이거의 부등식의 해도 되고 저거의 부등식의 해도 되는 공통해를 뽑아내는 거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애만 뽑아내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금방 얘는 점을 찍으면 뭐가 된다 그랬지? 좌표평면상에 점을 이걸 만족하는 해를 찍으면 뭐가 된댔지? 직선. 얘도 뭐가 된댔지? 직선이 된댔어요. 직선 2개를 그렸을 때 만약에 2개가 직선 2개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은 공통점이 있나요? 얘의 점도 되면서 얘의 점도 되는 애가 있나요? 없어요. 그때는 연립 방정식의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2개 다 직선을 그었는데 2개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달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죠. 그 점이 이거와 이거의 공통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고 두 개를 또 그렸는데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하는 직선이야.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공통해가 되는 거지. 그때는 공통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직선이라는 거는 꺾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난다면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면 언젠가는 한 점에서는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거나 아예 평행해서 안 만나거나 아니면 일치해서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공통인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의 방정식의 이 대수적인 여기가 이 그래프라는 건 사실 도형으로 생각을 해서 연결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쳐서 공통해를 구할 거냐면, 자, 문자가 두 개 있으면 하나를 제거해 줄 거야. 그걸 소거라고 해요. 소거 할 때 소거 없앤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x나 y 둘 중에 하나를 없앨 거야. 더하기나 빼기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y가 똑같은 개수를 갖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면 y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3x에서 x를 빼면 2x만 남고 2y 빼기 2y는 없어지겠죠. 요 식에서 요 식을 뺀 거나 요 식에서 요 식을 뺀 거나 어때야 돼? 같아요. 왜냐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 요 식에서 요 식 뺀 것도 요 식에서 요 식 뺀 거랑 결과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y는 없어진 상태로 x가 먼저 구해져요. 순서상 중에 하나 x가 먼저 구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이걸 이 짝지 y를 구해야 되거든. 공통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애를 여기나 여기에 대입을 해서 y를 마저 구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 넣는 분에 여기 넣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지? x에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y가 6이다. 그럼 2y는 2분의 1 넘어가면 2분의 13. 그래서 y는 4분의 13이라는 게 구해져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공통해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3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4분의 13을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3을 넣어보면 5도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3을 넣으면 6도 된다는 소린 거예요. 계산이 틀리지 않았으면. 확인하는 방법은 대입해보면 돼요. 대입해서 둘 다 성립하는지 확인해보면 돼요. 그게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또 그래프로 해석을 하자면 얘도 해를 다 찍었을 때 직선이 될 거고 얘도 해를 다 찍었을 때 직선이 될 건데 그 둘이가 만나고 있는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3이 된다는 소린 거예요. 이해돼요?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 있는 방정식을 세워서 해를 구하는 문제들이 연립 방정식의 활용의 문제들이야. 그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등식이면 부등호, 얘가 부등호거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애들 있지. 크다, 작다가 연결된 식을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등식도, 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줘요. 부등식.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해?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아. 양변의 같이, 자, 크다잖아. 수직선 위에 생각해볼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직. 원래 큰 수직. 둘 다 같이 뭔가를 더하도 둘 다 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둘 다 같이 뭔가를 빼면 둘 다 같이 빼게 되지. 여전히 큰 수가 크다. 맞지?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크다라는 그 방향이,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딱 달라지냐면 그게 하나가 중요해요. 자, 1보다는 일단 3보다 1이 더 작지?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높아지게 되죠.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금방 예를 들어서 보여줬잖아. 등식의 성질과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는 x대로 저쪽으로 몰아주고 상수는 상수대로 우리 하듯이 몰아주면 돼. 그 대신 양변에 이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돼. 그럼 같다라는 기호는 어떻게 해요? 같다는 그대로 놔두고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돼. 크거나 같다는 게 작거나 같다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해는 어떻게 돼요? 자, 얘의 해는 뭐냐? 자, 이거 x는 놔두고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 큰 애들이 다 해인 거야. 그래서 해를 표시하려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범위로 표시를 해요. 마이너스 3보다 큰 애들이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아요. 부등식의 해는 무수히 많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연립 부등식으로 나왔어.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1보다 크다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큰 애들을 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거든. 마이너스 3보다 큰 쪽 애들이 다 해다. 이렇게 표현돼. 색칠 안 하는 거는 마이너스 3을 포함하면 색칠을 동그라미를 색칠해주고 마이너스 3을 포함 안 하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요. 그게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수학은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해주고 그걸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근데 또 뭐래? 1은 여기 있는 수잖아. 1보다도 어떻대? 크대. 그럼 둘 다 되는 범위는 어디야? 둘 다 되는 범위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3보다도 크고 1보다 더 큰 범위가 되는 애들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1보다 크다가 돼야 되죠. 여기는요, 여기만 되잖아. 요 부분은. 얘만 되는 거잖아. 근데 난 연립의 의미가 뭐라 했노? 연립의 의미가. 둘 다 동시에 다 되는 애들을 쓰라 했다, 얘가.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부분이 여기다, 여기. 한마디로 1보다 큰 애들. 그래서 이거의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1보다 큰 애들은 다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립의 의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고 부등식의 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부등식과 등식 그리고 뭐 방정식이 서로 간에 연결된 관계가 이래요. 이러고 나면 이제 1차 함수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다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이런 과정으로 흘러갑니다.